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나라를 마지막으로 침략한 나라가 어디였는지 점점 잊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침략을 당한 전쟁,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6.25 한국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침략의 주체는 북한이었습니다. 최근 군 경계 근무와 관련해 총 대신 3단봉을 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고, 논란이 커지자 군 당국은 곧바로 해명과 함께 해당 방침이 철회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설마라는 방심의 틈을 노려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방심의 대가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이 땅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을 선언하며 35년에 걸친 일제강점기는 끝났습니다. 한반도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이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면서 이 땅은 곧 냉전의 최전선이 됩니다. 북한에는 소련군, 남쪽에는 미군,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서로 다른 두 체제가 한반도 위에서 마주섰습니다. 그리고 1948년 남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정권이 출범합니다. 북한에는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한반도에는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두 개의 정부가 서게 됩니다. 김일성은 일찍부터 통일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통일은 평화가 아니라 무력이었습니다. 그는 소련의 스탈린을 찾아가 남침 계획을 설명합니다. 처음에 스탈린은 망설였습니다. 미국과의 전면 충돌,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50년 1월 미국의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한 이른바 에치슨 선언, 이 신호는 김일성과 스탈린에게 명확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이다. 김일성은 중국의 마오쩌둥에게도 승인을 얻습니다. 소련의 무기, 중국의 병력, 그리고 김일성의 야욕이 맞물립니다. 그렇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38선을 전면 돌파하며 전면적인 남침을 개시합니다. 전차와 포병, 전투기가 앞장선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반면 국군은 탱크도 한 대 없었습니다. 전쟁 발발 이틀 전 전방 병력의 절반이 휴가 중이었습니다. 방심. 전쟁은 그 틈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북한의 전차가 시내로 진입하고 한강다리는 폭파됩니다. 퇴로가 끊긴 병사들과 피난민들이 강북에 고립되고 서울 곳곳에서는 체포와 처형이 이어집니다. 전쟁은 시작부터 이미 참혹했습니다. 국군은 밀렸고 정부는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한반도의 마지막 방어선, 낙동강, 다부동 7곡. 여기서 물러나면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벗고 총을 들었습니다. 14살, 15살의 소년들이 전차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한 인물이 전세를 뒤집기 위한 결단을 내립니다.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입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인천. 참모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수간만에 차는 9m, 광활한 갯벌, 좁은 항로, 상륙하기에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맥아더는 단호했습니다. 적 또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곳이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북한군의 주력은 모두 낙동강에 쏠려 있었습니다. 후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허리를 끊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고 맥아더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15일 새벽 7만 5천 명의 병력과 260여 척의 함대가
서해의 물살을 가르며 인천으로 향합니다. 상륙정의 문은 열리고 포성이 울립니다. 인천 상륙작전. 작전명 크로마이트. 북한은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보급선이 끊기고 후방이 붕괴됩니다. 불과 보름 만에 서울은 다시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울을 되찾은 뒤 국군과 유엔군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였습니다. 하나는 38선을 넘지 않고 전쟁을 멈추는 길, 다른 하나는 북으로 계속 진격해 이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를 통일하는 길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전선의 장병들에게 선택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를 침략한 북한을 완전히 격퇴하고 이 기회에 전쟁의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달랐습니다. 소련과 중국의 개입,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 그 위험을 쉽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격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38선 부근에서 며칠 그리고 열흘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 시간 동안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또 하나의 군대가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군, 중공군이었습니다. 유엔군이 북진 여부를 놓고 정치적, 군사적 판단을 반복하며 멈춰서 있는 사이 중공군은 이미 압록강을 건너 북한 땅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망설임 없이 북으로 진격했다면 어땠을까? 평양을 넘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선점했다면 중공군의 개입은 물리적으로 차단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북진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북한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엔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중공군은 이미 전선 깊숙이 숨어 공격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1950년 10월 말 그들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밤에 이동하고 산을 타고 내려오며 수적 우세를 앞세운 기습. 중공군의 참전은 전황을 다시 한번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파죽지세로 북진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순식간에 방어태세로 돌아서야 했고 혹한의 겨울 속에서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 바로 장진호 전투였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사방을 에워싼 중공군, 그리고 탈출로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와야 했던 미 해병대와 국군. 포위망을 뚫은 싸움은 전투이자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흥남 철수작전. 군인 10만 명, 피난민 10만 명, 수천 대의 차량과 군수물자가 함정을 타고 바다로 빠져나옵니다. 이 대규모 철수는 전쟁사에 남을 작전으로 기록되었고 수많은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공군은 계속 남아있고 1951년 1월 서울은 다시 한번 적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이른바 일사후퇴. 대한민국은 또다시 부산을 최후의 보루로 삼아야 했습니다. 이후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다시 고착화됩니다. 전쟁의 양상은 변했습니다. 대규모 기동전이 아니라 한치의 땅을 놓고 벌이는 고지전, 백마고지, 피해 능선, 단장의 능선, 고지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수백 명, 수천 명의 병사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1951년 휴전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협상장 밖의 전선에서는 총성과 포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1953년 7월 27일 드디어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춰선 것이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은 지금까지도 대치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한반도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중심에는 이름 없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또한 그 전쟁을 직접 겪은 군인이었습니다. 허벅지를 관통한 총상을 입고도 끝내 살아 돌아오셨고
지금은 국립현충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록 속의 한 병사였지만 저에게는 가족이었고 이 나라가 치러야 했던 전쟁의 대가를 몸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몸에 남은 탄흔은 한반도 전체가 겪어야 했던 전쟁의 상처였고 그가 끝내 지켜낸 것은 한 뼘의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어질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인천에서 전세를 뒤집었던 결단, 그리고 북진을 망설였던 짧은 시간,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온 중공군.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전쟁은 늘 방심과 망설임의 틈을 노려 찾아왔고 그 대가는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몸으로 치러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휴전선 위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배운 가장 값비싼 교훈은 하나입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더라도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 나라는 결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